긴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러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 바로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러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마음은 저기 시계 바로 위에 올랐다.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누군가에 올린 것 같아. 이 여잔 도대체 뭐야? 난 사랑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와요.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절름발이, 외눈박이, 정치권에서 상대를 공격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네. 장애인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상처가 되고 또 모욕이 될 말입니다. 국가인권위도 정치권의 이 재발 방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네, 제발 이런 표현 쓰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호소도 해보고 권고도 받았지만 네.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이분들이 소송을 냈거든요. 네. 이 소식 본방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뭐 4월 20일은 사실 장애인의 날이죠. 얼굴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 보면 자꾸 웃음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 굳이 그 날이 뭐 장애인의 날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차지하더라도 사실 이런 표현은 정말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표현 듣는 게 굉장히 고통이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데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제 웃어도 되죠? 네. 아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구잖아요, 여러분. 네. 사실 노재필 기자가 입고 나오기로 했는데, 저도 욕심이 나가지고 한번 빼서 입어봤습니다. 이따 벗긴 할 건데, 네. 오프닝을 즐겨주세요. 안다다시님이 녹색 어머니? 라고 하셨어요. 네. 아, 잘 어울린다는, 예, 댓글이 많이 있네요. 네. 예. 노노제
노노님은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나무 심고 왔나 하셨어요. 예. 네. 근데 은근 이게 약간 보온성 있는데 되게 덥네요. 왜 창피해서 더운 건지. 아니 옷이 모자까지 더운 다 건지. 너무 유치원 모자처럼 예쁘게 쓰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게 머리 끈도 이렇게 딱 고정해가지고 예. 네. 5981님은 그나저나 오늘 저 약수터 갔다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맑은 물 키러 오셨네요. 네. 하느님이 신청하신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신청곡이었는데 원래 금요일날 틀어달라고 하셨대요. 네. 아 그래요? 아, 화요일에 금요일에 만나요를 틀어주는 센스랄까. 아. 아까 코쿠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랬네요 저희가. 빨리 좀 금요일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비료 한번 뿌리셔야 할 듯이라고 연우님께서 예. 심태선님이 신기하다고 또 네. 마중물님이 두목님 감사합니다 이벤트. 예. 이사나님이 새마을 어린이 같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네. 조금 이따가 노재필 기자도 입고 나오실 거니까 네. 조금만 더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기쁘네요. 옥바오님이 신청곡도 봤나요 하셨는데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했다가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네, 왜 입고 계시냐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 고구라서 고구가 뭐죠? 고구가 절기죠. 이제 네, 무슨 절기죠? 아까 자막으로 살짝 나갔는데 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곡식을 아. 윤택하게 하는 네. 봄비가 온다는 절기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봄비가 네, 배꼽을 기름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네. 네, 자 이런 지적 정보와 같이 하는 프리데스크. 절기를 이제 알 수도 있어요. 저희 방송을 그럼요. 보시면. 네. 자, 옆에서 한 분이 계속 웃고 계신데 누가 웃고 계신지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서 어머 어떻게 또 정치 순식간에. 네네네. 지금 5981님이 혹시 왕제은상도 가능한가요 물으셨어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인데. 보내주시면 제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없어가지고. 김미아님이 아들 이름이 김민호 씨라고. 아 그래요? 김민호라고 하시네요. 예. 어우, 아들처럼 네. 예뻐해 주세요. 네. 옆에 네. 모셔놓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고정 코너 정치수다 정치팀의 최경재 기자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 위닝 JTV님도 최경재 기자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 알못이라고. 네. 네, 먼저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저는 민주당 포함해서 이제 정의당, 네, 또 여기가 열린민주당. 카메라예요. 그렇죠. 네. 처음 출연하는 거라서. 네, 하여튼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년 조금 넘긴 그 앞서 이제 김재경 기자가 말했던 잡진 중에 한 명입니다. 말진에서는 이미 예. 올라섰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명아 기자 오면서 말진은 이제 막 탈출했고, 근데 이제 조명아 기자가 워낙 성실하고 취재를 잘해서 부담을 좀 덜기는 했는데, 당무가 끊이지 않아서 거의 하루살이 사는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좀 하나 더 하자면은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마크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을 좀 나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어떤 내용을 좀 들고 오면 좋을까. 근데 민감하지만 또 관심은 많고 또 조금은 어렵지만 나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네. 내용도 고민이지만 머리도 오늘 스타일 약간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정치팀 많이 하고 기자들은 다 너무 깔끔하시고 그럼요. 훈남이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국회 출입하셔야 되니까. 네. 자, 오늘 정치수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 관련 이야기 많이 나눠볼 건데 일단 대권 당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침묵을 지켰다는 게 이게 네. 어떤 얘기죠? 일단은 이재명 지사를 오늘 다루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유력 대권 주자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계시는 곳은 국회랑 먼 경기도청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정을 벗어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제 소통을 하려면 주로 이제 SNS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루에 한 건 이상 올라왔는데 이제 재보선 참패 직후에 쭉 침묵을 해오시다가 이제 12일 만인 오늘 이제 처음으로 여의도에 행보를 한 겁니다. 첫 페북과 여의도 행보를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나름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날을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친문과 유기적인 화합이 가장 큰 숙제인데 이번 선거 패배하면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당내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계를 향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비교적 이제 정치적 견해를 좀 자유롭게 내셨는데
이게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 각 계파 갈등으로 또 비화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 있다 보니까 자제해 오시던 와중에 오늘 이제 처음 등판을 하셔서 좀 다루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전화를 좀 잘 안 받았던 얘기가 있죠. 마크맨으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고백하자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왜 전화 안 받았을까? 아니, 사실 그 선거 전에는 그래도 자주 연락을 드렸고 피드백도 좀 많이 주시고 하셨거든요. 또 아무래도 정치적인 식견도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기자로서 고견을 좀 얻을 때도 있고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화 좀 받으세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자제해였던 것과 네. 뭐 일견 통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다 그동안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좀 전화를 받으시겠죠 설마. 예. 네네. 프리데스크 끝나고 꼭 전화가 올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뭐 재보선 결과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매우 충격적이다. 그리고 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고 항상 말하시듯이 이제 민주당 정권, 뭐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뭐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대권 주자인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는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아직까지는 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네네. 세신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했죠. 근데 거대 담론보다는 이제 실용적인 민생 개혁에 더 힘을 쏟아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정당 정치의 중요한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지사가 예전부터 이제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주장을 오래 해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지사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고 또 도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대권 주자로서 이제 도정 경험이 상당한 무기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선을 나오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표심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빌로바 TV님도 두성 목소리부터 정유현님이 동글 목소리라고 아이고, 아니. 목소리 칭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경기도지사의 대권 후보 도전자가 사실 네. 이때까지 평탄치 그쵸.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시만큼이나 큰 도전인데 이때까지는 좀 맞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 지사를 보면 사실 뭐 앞선 선거에서도 봤지만 이제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지사는 그 책임론에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죠. 살짝 예, 비껴가 있죠. 비껴가 살짝 있죠. 비껴가 예.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행보가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 지사가 현 정부랑 좀 차별화된 목소리를 언제쯤 낼까 약간 이런 거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물론 뭐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뭐 기본대출까지 해서 차별화된 정책은 있는데 과연 이제 이게 도정을 넘어서 국정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고요. 네. 전화 좀 주세요. 네. 이재명 기사 전화 받으시면 그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엔 또 다른 여권의 대선 주자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어떠신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위기의 남자다 이런 수식어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비공개로 좀 일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낙연 전 대표 측과도 통화를 한번 해보니까 뭐 서울과 지역을 돌면서 지인분들 만나서 민생 문제도 논의하시고 이런 일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뭐 최근 어떤 행보를 보자면은 자가격리 끝난 뒤에 이제 취재진 만났고 또 자가격리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가 얼추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진짜 한 손가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뭐 말씀도 이제 죽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런 발언까지 하시면서 이제 친문 지지층 의지의 지지를 좀 호소하고 있으신 상황이고요. 네. 근데 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구체적인 쇄신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언급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새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중하시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저는 씁쓸한 것이 이제 이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는 수많은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선거 한 번 때문에 좀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뭐 가령 신복지 체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언론에도 좀 많이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표심이라는 게 좀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걸로 저도 실감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싱크탱크
이렇게 굴리면서 굉장히 많이 그 네. 안을 모았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걸 채 펴보기도 전에 상당히 좀 위축된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런 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대선 출마를 본격화한 네.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정세균 전 총리. 아, 맞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실 아직까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지지율이 좀 숙제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숙제고. 근데 이제 퇴임하신 뒤에 본격적인 대선 주자 행보를 실제로 보이고 계시고요. 그래서 퇴임 뒤에 이제 경기 일선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도 방문하셨고 이게 사실 신호탄이라고 봐요.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회고록도 출간이 됐거든요. 네네. 아 이게 저희가 진짜 아침부터 구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서점 출간이 오후 5시인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꼭 여기 나와서 아. 좀 얘기를 했으면 야. 좋겠는데 너무 아쉽다. 아니 근데 보통 그런 거 원고본으로 좀 주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총리 퇴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그래도 이제 이런 건 홍보는 원고본 쫙 돌려서 신문사 마감 시간 전에 좀 맞습니다. 돌리고 네. 그러게 방송사 나갈 때 좀 이렇게 한 줄 걸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좀- 사실 뭐 회고록이라는 게 뭐 허심탄회한 소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권 주자로서 어떤 빅픽처 큰 그림이나 본인의 생각들을 좀 담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취재 차원에서도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향후에도 뭐 전국 순회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정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옹환님이 현재까지 대선 주자들이 너무 많네요. 앞으로 어찌 될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제3 후보론도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거론되는 맞습니다. 분들이 어떤 조명이 사람들이죠? 살짝이래요. 이름표 조정. 오. 네. 아, 네. 그래서 뭐 네, 네. 네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무보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제 뭐 이광재 의원, 네, 또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 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죠. 네네. 근데 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임 전 실장과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친문 인사들이랑 출마 여부를 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로 이제 인큐베이팅이라는 아. 단어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네, 그러니까 악이 담겨 있듯이 이제 좀 숙성시킨다. 이 표현이 좀 부적합한 것 이게 같아요. 될지 안 될지 간 보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보면 네. 이렇게 좀 좀 그렇게 전문적인 뭐라고 네. 할 때 이게 고급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네, 좀 간 맞아요.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좀 맞습니다. 아 이게 띄우면 될까 안 네, 될까 이걸 맞아요. 봐야지 또 딱 띄웠는데 여론조사에서 영 반응이 안 맞아요. 좋고 이러면 사실은 이게 리스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 인터뷰 통해서도 거듭 정치계 나는 떠났다. 네, 극구 부인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네. 해설 엄청 강하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다 아시겠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요 재판 때문에 뭐 경선 레이스 참여가 불투명할 걸로는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 외에도 뭐 세대 교체 외치는 70년대생 박용진 의원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레이스가 사실 각각 제각각 펼쳐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총평이랄까 지금 현 상황에서 아,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또 요즘 네. 여기니까 유튜브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한번 보자면 네. 정치팀 기자로서 어때요? 일단 지사님 연락 주시고요. 이재명 지사 강세는 좀 당분간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목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첫째는 선거 참패 때문에 위기로 몰린 이낙연 대표를 비집고 정세균 전 총리가 어떻게 얼마나 더 떠오를 것인가. 사실 지금 이 판세를 1강 1중 1약이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1약에서 1중으로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래서 1강 2중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3 후보에 대한 물망. 사실 지금 뭐 많다고는 하셨는데 사실 언급한 분이 지금 딱 세 분이잖아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인데 근데 사실 이 세 분을 굳이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누가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시간이 가면서 선거철이 되면 대세로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좀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거 판세에서는 너무 일찍 선이 딱 나오면 네. 흥행이 안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어서 정확해요. 사실 제3후보론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맞습니다. 서로 힘을 받아서 이 좀 겨루고 그래야 공약도 좀 더 나오고 좀 힘을 맞습니다. 받고 언론에 또 뭔가 이렇게 주목도 받고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간 맞습니다. 그런 흥행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대선 후보를 내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180일 전이고 국민의힘이 120일 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 쪽 후보보다 먼저 나오면 아무래도 타겟팅이 되기가 쉽고, 그러니까 그쵸. 공격을 좀 받을 수 있죠. 물론 뭐 야전에 나와서 어떤 정책적인 검증이나 후보 개인 검증도 진행은 돼야 하지만, 근데 먼저 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아, 그렇죠. 미리 뭐 검증이 미리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사실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좀 늦춰보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조금씩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취재를 통해서 정확히 아,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뭐 전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명확해지면 또 네. 우리 최경재 기자 나와서 말씀드릴 거고요. 네. 그때쯤이면 전화도 받으셨겠죠? 아, 네, 그럴 겁니다. 자, 오늘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합동 연설회 소식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오늘 민주당 텃밭이죠. 광주에서 이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첫 합동 연설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첨에 따라서 이제 우원식, 홍영표, 송영길 의원 순으로 진행이 됐고, 이제 한 목소리로 재보선 참패에 대한 반성이나 쇄신의 메시지는 냈는데, 그 지지를 하는 호소, 그러니까 지지를 호소하는 방점은 조금씩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별로 정리는 했는데, 네. 먼저 그 지지하시는, 지지를 원하시는 영상. 바로, 네, 영상 영상 보여주세요. 준비됐습니다. 네. 국민이 겪은 가장 큰 삶의 변화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양극화, 코로나19, 부동산 급등, LH 사태 다 아우르면 결국 민생입니다. 국민의 삶입니다. 외교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와 생산을 뒷받침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습니다. 정부의 이사 부동산 대책에 누구나제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막 바꿔내는 탁월한 협상력. 홍영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도 가감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홍영표밖에 없습니다. 네, 네. 연설만 들어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게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자, 각 후보별로 한 명씩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워드별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민생 회복입니다. 네. 사실 이분이 경력으로는 주요 경력을 좀 보자면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고 요 앞에 나오는 을이 그 갑을 할 때 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을지로의 을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오. 그래서 찌로 이제 거기가 아니군요. 네, 그래서 아, 예,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그 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이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그래서 가령 뭐 최근에만 봐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이나 아. 뭐 예전에는 이제 구역 스크린 도어 참사 방지법 네네. 제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당내에서도 당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경력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되고, 네. 또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해찬 전 당대표의 후원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큰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셨겠지만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이제 손실보상법을 제일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어요. 네네. 근데 뭐 저희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지만 손실보상법 자체가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너 않죠. 이 사람은 주는데 나는 왜 안 줘? 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근데 녹록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녹록치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하자, 여기까지 목소리를 내놓은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추후에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송영길 의원이 백신 외교를 내세워서 눈길을 확 잡아 끄는 면이 있긴 있었어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경력을 제일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송 의원의 말을 좀 보더라도 그 외교 네트워크를 총력 활용해서 정부의 백신 확보, 그 생산을 뒷받침하겠다, 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의 이사부동산 대책에 이제 본인이 이제 인천시장 재임 시절 때 만들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잘 운용을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송 의원의 그런 말을 보더라도 이분이 그 후보 중에 유일하게 자치단체장 경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료 변화를 좀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당대표가 된다면 네. 이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당정이 함께하는 준비단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고,
그리고 좀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오늘 토론회 하시면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기호를 딱 뭐 외치시는 그쵸. 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화이팅을 하시는 분이 있거나 근데 이분은 이렇게 큰 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큰절이 나왔구나. 네. 이게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세 번째 도전이에요. 세 번째 도전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동정표를 구해야 하는 모습도 아닌가. 그래서 좀 나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자 마지막 친문 주자죠. 홍영표 후보는 오늘 어떤 공약을 내세웠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친문 중에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홍 의원이시죠. 이분은 이제 책임 정치. 저는 그런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이제 이분은 정당이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겠다. 당이 지도록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꼭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또 친문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의 소통. 그래서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당 정부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분도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걸 하겠냐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으셨는데 이제 지방 일자리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린 곳이 또 광주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고려한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토론회 보니까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네. 이게 약간 공격받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저도 봤는데 어제 저녁 토론회였거든요. 근데 이게 2대1 공세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살펴보자면 이제 송 후보가 쭉 이제 본인이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홍 후보가 아니, 그 선언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버리겠다는 거냐, 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또 우 후보 같은 경우도 송 후보에게 이제 집권여당 대표의 말과 행동이 무게감이 상당히 남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송 후보가 계속 좀 앞서가는 발언을 좀 많이 하세요. 사실 워낙 소신 발언이나 그리고 좀 거침없이 말하시기로 아, 좀 유명하신 그렇긴 하죠. 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탁탁 꽂히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이 있었고, 근데 송 의원 역시 지지 않죠. 또 반박을 또 했는데 간단히만 보면은 이제 우 후보와 홍 후보가 원내대표를 지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분이 원내대표 한 거를 딱 꼬집으면서 이제 두 분이 그렇게 잘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 같이 참패했겠냐. 아. 지금 상황에서 책임을 네. 져야 되는 사람이 그렇죠. 뭔가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식으로 그래서- 역공을 했구나. 네, 그래서 네네. 책임론을 막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아, 참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다가 이제 또 딱 끝나면은 또 뒤에서 다 이렇게 악수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아, 국회의원은 역시 남다르구나. 저는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봤습니다. 네. 근데 네. 하면 되나요? 네. 막 건너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표정 관리가 안 되네요. 자,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에 이제 네. 여당 내 정책 기류가 좀 바뀌고 있다, 변화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선거 참패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이 투기 세력 잡겠다고 세금은 높이고 대출 규제는 엄청 강화해 왔어요. 근데 혹시 어떠세요? 집 실제로 보시기에 사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아, 포기했어요 거의. 아, 그렇죠. 벼락 거집니다. 네. 아,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른바 사다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살 수가 없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2주택자분들도 뭐 이제 세금 때문에 물건도 내놓지 못하고 약간 이런 악순환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네.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는 예. 지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사실 이게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은데 막 그런 스스로 반성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법안 같은 경우에도 1주택자, 무주택자 중심으로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좀 높인다거나 9억에서 12억이죠. 네. 또 세금을 줄이려고 재산세 인하 기준도 6억에서 9억으로 높여서 인하 혜택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취지로 지금 추진이 좀 되고 있어요. 정부도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정치팀이 좀 꼬집고 싶었던 건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기 세력 척결 외치면서 세금과 대출 규제 강화했다가 근데 이제 선거의 패배 요인으로 꼽히다 보니까 상당히 전향적으로 태세 전환을 했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고 또 오늘 또 김병욱 의원이 관련 법안을 또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 좀 이게 어떻게 또 표심과 연결이 될지 또 얼마나 잘 실현이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당 얘기만 너무 해가지고 야당 네. 얘기 좀 잠깐만 살펴볼게요. 네. 선거 이후에 야권에서도 사실 좀 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오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좀 설전이 좀 오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이제 퇴임을 하셨고 국민의힘도 이제 새 당 지도부 구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좀 잡음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 굉장히 요새 직설적인 발언을 많이 그렇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독설가까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긴 한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래 안철수를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려던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안철수와 착당하면서 내가 그걸 억누르고 오세훈을 후보로 만들어 당선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뒤에 그 호칭을 붙이지 않은 건 김종인 대책위원장의 전 커트입니다. 비대위원장의 네. 커트입니다. 커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한테 질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일화가 깨져서 선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단일화 깨지지 않는 쪽으로 노력했을 뿐이다. 특정인을 돕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진화에 나서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야권 유력 대권 주자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 있으시죠? 윤석열 전 네, 총장. 그렇죠. 네. 이제 사실 그분을 중심으로 이제 야권 재편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새 정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윤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 당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될 수 있다고 주장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확정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맞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도 지금 이제 당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은 있거든요. 네네. 일단은 원내대표 경선. 그래서 여당 출입 기자지만 간단히만 언급하자면 그 4파전이고요. 네네. 그 4선에 김기현 권성동 의원, 그리고 3선에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고요. 그래서 뭐 이르면 오는 26일쯤에 네,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과의 좀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 건 국민의힘도 전체 의원 중에 절반 이상은 초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초선 표심이 좀 향방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속보가 떴어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혹시 최경재 기자가 보시기에 뭐 정치팀에서 이런 거 가지고 내기 하신다면서요? 누가 될 것 같은지 조금만 예측해 주시면. 네, 저 지금 스크롤 내리는 소리 들리죠? 제가 준비한 대본에서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뭐 내기라기보다요. 그러니까 뭐 밥이나 이런 건 선배들이 많이 다 사시거든요. 근데 뭐 커피값 누가 내래 이런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판돈이 크진 않군요. 예, 그럼요. 네, 한마디로. 네. 그럼요. 그럼 큰일 도박은 나요. 아닙니다.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묘한 게 같은 팀에 있으면서도 이제 서로 내가 출입하는 당에서 보는 그런 당심 이런 분석은 내가 정확하다. 약간 이런 게 약간 자부심이 있나요? 있군요. 그렇죠. 네. 선배들마다 또 다 있어요. 저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여당팀이 6명인데 치열한 예측전을 한 겁니다. 대세가 한 번에 굳히진 그렇죠. 않은 모양이네요. 약간 그래서, 좀 갈리고 있답니다. 되게 눈으로 보이는 풍경이 평소와 다른 거예요. 사실 제가 내일 제 근무에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여당 반장도 사실 사담을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게 말씀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지금 부반장으로 이학수 선배 계시는데 학수 선배가 되게 무거우신 분이거든요. 좀 분석적이죠. 네, 네. 분석적이시고. 예. 근데 이제 딱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그 경선 과정을 보시더라고요. 분연이 일어나 예. 판세 분석에 치열하게. 네, 그래서 진짜 누가 될지 이렇게 보다가 뭐, 나중에 누가 맞췄는지 꼭 결과를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다 보셨잖아요. 저희 여당팀 출입 기자. 네네. 누가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솔직하게. 저는 이학수 기자에게 한 표 드립니다. 선배는 어떻게 교수님. 전 생각하세요? 반장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안타깝다는 표현이 부적절하긴 한데 네. 그 김재경 선배가 가장 근소한 차이로 그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된 윤호중 의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네. 그 이분이 멘사 회원이세요. 그래요? 전혀 놀랍다고 표현한 게 지금.
야, 선배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분위기, 여기서 웃으면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뭐 전화개표 결과까지는 공개는 어렵지만 하여튼 뭐 김재경 선배의 그런 촉이 적중했다. 멘사 회원 출신인 예. 김재경 기자의 촉이 엄청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 더 들어가지고 우리 네. 시간이 많이 좀 늦어졌는데 죄송해요. 네. 예. 자, 오늘 최영재 기자 정치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다음에 또 아닙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바로 그분. 네, 고구국장. 네. 인간 고고 노대필 선생입니다. 최경재 기자 나가는 것도 굼뜨네요. 제가 조금 김민호 아나운서는 그렇게 추가 질문 계속 들어가고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분노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이클 주스님께서 저도 같이 나가래요. 예, 죄송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오늘 아무튼 뭐 고구에는 모든 동물들이 잠을 깬다 이런 속담이 있죠. 네. 약속을 모자가 약간 지켰고. 얹어져 있네요, 느낌이. 아까 그 김민호 아나운서랑도 분위기 다르죠. 네. 네. 아니,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네네. 김민호 아나운서는 뭔가 그 귀농한 청년 느낌이라면 본인 저는- 작품하시기는 어떠세요? 저는 이장 선거 나갔다 5번 정도 떨어진 동네 주민 느낌. 약간 큰절해야 되는 네. 분위기. 거의 옷에 거의 가죽 같아요. 이렇게 마중물림은 살갗 같아, 풀 살갗. 세트 너무 귀엽다고. 뭔가 근데 눈에. 이 옷이 보니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이 버튼 있잖아요. 여기도 세모를 막고 딱 있어요. 그러네요. 굉장히 이게 옷이 세심하게 만든 옷이죠. 그 명품급이에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게 강한데요. 네. 그렇죠. 자,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많은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왜 이걸 먼저 입혔냐면 저희가 오늘 고구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그 곡물과 관련된 24절기가 망종입니다. 망종인데 6월 5일이에요, 토요일. 근데 입을 수가 없어 제가.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도 옷을 입었죠. 네, 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예. 백가이버님이 통통한 방학기가. 통통한 방. 어떻게? 죄송합니다. 너무 웃기다 씨. 댓글 오늘 미쳤네요. 모자 벗으세요. 방학기비님 쓰고 계셔주세요. 자 오늘 큐시트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갈게요. 방학기비처럼 산책해 주세요. 네. 네, 오늘 백신 정의용 오늘 그 외교부 장관이 한미 백신 스와프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그러세요? 어떡해요?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 표현이 상당히 진지하게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협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 도대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보도를 할 겁니다. 그 진지하게가 왜 들어갔을까? 좀 구체적인 게 있어요, 약간. 자, 근데 미국이 이제 그 백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니, 못해 오늘. 자꾸 웃으시면 이거 입힙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모자라도 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써보실래요? 네, 모자라도 좀 벗을게. 제가 그래도 방송 시간이 안 그럼 되니까 그럼요. 마중분 이해해 주시고요. 머리 한번 넘겨주시고. 시간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근데 자, 그래서 그 미국이 그러면 이제 지금 화이자랑 모더나 둘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미국이 성인 누구나 접종할 수 있게 했고, 근데 그 여행 금지 국가를 늘렸어요. 전 세계 한 160개 정도 국가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일종의 청정 국가를 유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좀. 근데 이기적이네요. 지금 이 상황. 그렇죠. 그런 이제 이기주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백신에 대한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자 다른 나라를 위해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549명. 백가이버님이 방학개비가 잘못했다고 하십니다. 네, 방학개비. 아무튼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될 것 네네, 같아요. 안 돼. 슬픈 생각, 예, 슬픈 예. 생각. 네. 자, 그래서 오늘 549명인데 오늘 정부가 얘기한 거는 이제 실내 체육 시설, 피트니스 이런 데에서 그 감염된 게 올해만 1,163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는데 그 한 2분 만에 비말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가 아무래도 이제 환기를 시키더라도 깨끗한 공기가 유입이 안 되고 이제 내보내는 구조로 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뭐 좀 운동 뭐해서 날씨 좋으시니까 피트니스도 가시되 밖에 야외 활동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 너무 좋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오늘 그 저희 기획취재팀이 이상직 의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센 단독 기사를 준비했거든요. 네네. 이게 뭐냐면 그 이스타 항공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채용 청탁이 굉장히 수시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누굽니까 최종구 전 대표의 음성 녹취가 있는데 네. 표정이 이상해. 근데 아무튼 의원님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명단을 줬다. 그래서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인데 문제는 누가 이거를 이런 청탁을 했느냐. 이것도 역시 본방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오늘 15초 남았네요. 네, 오늘 또 전남 완도에서 보고 내장을 가지고 생선국 끓여 먹으신 분들이 두 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어떡해요. 근데 이게 졸복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복인데 그 보거에 있는 독성 그 물질이 청산가리보다 한 10배 정도 강하거든요. 굉장히 맹독성이죠. 네네. 네. 끓여도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가상화폐 얘기인데 요거는 내일 손경제에서 저희가 밀도 있게 다루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구를 맞아서 여러분들 네네. 특별하게 재미를 좀 드렸는데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중모님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기원합니다. 네. 네. 자, 본방에서 남은 소식 확인해 주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